안녕하세요. 저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 부동산을 공부 중인 스몰빅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일산 호수공원인데요. 제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일산 사람들은 왜 일산을 좋아할까? 라는 단순한 궁금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퀘스천이며 지리상으로 고양시에 속하지만 나 고양사라가 아닌 나 일산에 살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궁금하여 준비해보았으며 천당 아래 분당이 아니라 천당 위에 분당이 된 지금 천하제일일산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천천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24년 4월에 영국 BBC 방송에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5개 도시 중 하나로 고양시를 소개했으며 스웨덴의 예테보리, 노르웨이의 오슬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와 프랑스 보르도와 함께 대한민국 고양 특례시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친환경 관광도시로 소개하여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천하제일일산의 반격이 가능할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곳 일산 신도시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일산 신도시는 분당, 평촌, 삼본 등과 함께 지어진 1기 신도시인데요. 1980년대 말 소득과 인구는 증가했지만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 주택난과 투기 열풍이 심화되어 정부에서 주택 200만 호 건설을 추진하였고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지역 5곳에 신도시를 건설하며 탄생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일산 신도시입니다. 지리상으로는 서울 도심에서 서북쪽으로 약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술과 문화시설이 완비된 전원도시, 자급자족의 기능을 갖춘 수도권 서부의 중심도시, 그리고 남북 통일의 전진기지 등의 목적을 가지고 조성되었는데요. 분당과 더불어 1기 신도시 2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일산의 여러 장점들과 아쉬운 점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점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은 녹지 비율을 자랑한다는 점인데요. 일산의 녹지 비율은 일산 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22.5%를 차지하고 있고 살기 좋고 쾌적하다고 소문난 분당의 20%보다 더 높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일산 신도시 남쪽에 위치한 이곳 호수공원은 연간 관람객이 600만 명이 넘으며 킨텍스와 함께 일산의 랜드마크로 통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시도한 호수공원으로서 이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 국내의 호수공원 사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되었고 수원 광교에 위치한 광교 호수공원과 파주 운정에 위치한 운정 호수공원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고양시 지도를 봐도 그 크기가 확 들어올 정도로 크며 큰 호수를 가운데 두고 그 주변을 둘러 산책길과 자전거도로 그리고 운동시설 및 정원 등 다양한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산책로의 총 길이는 약 4.8km로 느긋하게 걷는다면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30분 정도 걸리며 제대로 된 땀을 흘리는 운동 목적으로 걷는다면 약 5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일산 시내는 전체적으로 이 호수공원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길이 모두 아늑하고 평화로운 공원들로 너무 잘 조성되어 있기에 요즘같이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일산만큼 걷기 좋은 산책로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곳은 굉장히 드물며 그만큼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일산의 장점은 바로 충분한 의료체계가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의료 붕괴라는 말이 팽배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가며 더더욱이 의료 시스템의 중요성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믿고 갈 수 있는 병원이 다양하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이곳 일산에는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무려 5개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부터 동국대 일산병원, 그리고 일산차병원과 국립암센터도 있고 여기에 더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까지 있는데요. 말씀드린 건 종합병원급 이상만 전해드렸고 그 외에 일반 병원도 곳곳에 잘 배치되어 있어 큰 병이 아닌 이상 일산 내에서 모두 치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높은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종합병원과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중요해진 요즘,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이곳 일산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의 관심은 앞으로도 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다음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일산의 장점은 GTX로 더 강력해진 교통체계입니다. 이곳 일산에는 현재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이 지나고 있는데요. 이 교통편을 이용해 서울 또는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많으며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3호선의 경우에는 서울로 가는 노선 자체가 너무 빙빙 돌아가기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으며, 경의중앙선의 노선은 좋지만 배차 간격이 너무 길어 경의재앙선이라고 불리기도 할 정도로 농담 섞인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기에 살기 좋은 일산이 외면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24년 연말에 개통 예정인 GTX-A 노선을 필두로 일산의 반격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근거 있는 희망이 있는데요. 단순히 노선 하나 더 생긴다고 무슨 일산이 다시 뜰까 하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지만, 저는 신분당선의 등장으로 분당이 천당으로 가는 큰 밑거름이 된 것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서울 수도권 부동산에서는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많은 관심을 받는데, 이 GTX-A 노선을 통해 이제 일산에 살아도 서울까지 20분 이내로 도착한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교통혁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GTX-A 주변에 들어선 신축 아파트들은 구평 기준으로 10억이 훌쩍 넘으며 기대감이 높은데요.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산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번째로 말씀드릴 일산의 장점은 남부로 올 것 없는 뛰어난 학군을 보유했다는 점입니다. 일산 서구에는 오마초, 오마중으로 이어지는 후곡 학군이 유명하고, 일산 동구에는 백마초, 백마중으로 이어지는 백마학군이 유명한데요.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많은 학원가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 학군을 중요시하는 학부모들에게 아직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학군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예전과 같은 달라진 시대 상황에 공감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저출산일수록 더욱더 내 자식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단순히 학군이 좋다는 것이 학원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 중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의 교육열과 교사들의 수준이 높을 확률이 높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구시대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학생의 본분인 교육에 집중하는 학생들일수록 다른 길로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학부모들이 학군지를 따지는 중요한 사유이므로, 저는 후곡 학원가와 백마 학원가라는 우수한 학군을 보유한 일산이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는 일산의 반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느 곳에나 장단점이 있듯이 지금부터는 일산의 부정적인 부분도 같이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단점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베드타운의 고착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부분이 1기 신도시 대표주자인 분당과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당에는 판교라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즐비한 최고의 입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수요로 천당 위의 분당이라는 타이틀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일산은 자체적인 일자리가 많이 없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고양시는 일산을 K컬처 밸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이 K컬처 밸리 사업은 한류 문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문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와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CJ그룹에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및 공연장을 개발 운영하는 CJ 라이브시티가 있었으며, K-팝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초 K-컨텐츠 경험형 복합단지를 표방하였습니다. K-팝 전문 공연장인 아레나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무산되어 많은 분들의 아쉬움과 우려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방송영상밸리와 일산 테크노밸리 등 고양시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한 후속 작업들이 발빠르게 진행 중인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개인적으로는 일산이 방송영상밸리 사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이미 일산에는 MBC, JTBC 그리고 EBS 등 굵직굵직한 방송산업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요즘 같은 유튜브나 SNS로 자기를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영상이라는 산업이 더 발전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컨텐츠 제작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는 일산이라는 이미지가 구축된다면 젊은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기에 더해 바이오, 메디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일산 테크노밸리도 진행 중인데요. 이미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의 1.9배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고양시에서 사활을 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지만 계획대로 잘 실행되어 자급자족 도시인 일산으로 반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같이 전달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전시장인 킨텍스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는데요. 참고로 킨텍스는 부산의 백스코와 비교하면 2.4배 정도의 전시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완성되어 있는 1, 2 전시장 외에도 3전시장이 추가로 건설 진행 중이고, 여기에 더해 현재 캠핑장으로 이용 중인 부지 쪽을 추후 4전시장으로 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가장 큰 이슈인 재건축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비단 일산만의 문제는 아니고 1기 신도시 모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사람이 귀하고 물가가 비싼 시기에 일산 같은 대규모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매번 정치권에서는 우리가 해내겠습니다 라고 주장만 하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들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까지 준비하고 있고 24년 11월에는 각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선도지구 지정은 실효성이 부족한 대책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보면 주민동의 비율에 따라 배점이 달라지고 2개 단지 이상을 묶는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은 이 주민동의는 분담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출 없이 일단 재건축할지 말지에 대한 동의율이라는 점인데요. 분명 나중에 분담금이 5억 이상으로 측정되어 이렇게 많다고? 그럼 나 안 할래? 하고 이탈하는 비율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그리고 2개 단지 이상을 묶어 진행한다는 것은 세대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옛말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분명 산 넘어 산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을 것만 같습니다. 여기에 더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위해 재건축 사업 진행 단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추진위원회를 설립한 다음 조합 설립과 건축 심의,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를 진행하고 이후 종전 자산 평가와 조합원 분양,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난 다음 이조와 철거, 일반 분양과 준공 순인데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2, 3년이 소요되고 종전 자산 평가부터 관리 처분 인가까지 또한 3, 4년, 그리고 이주부터 준공까지도 3, 4년 정도 소요되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재건축의 일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 시행 인가까지 1, 2년 만에 완료하고 그 이후 프로세스도 5년 이내로 압축해버리는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될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본다면 사실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아파트 점점 노후화되고 안전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재건축하지 말란 소리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서 사유재산인 본인의 아파트가 노후화되어 살기가 힘들어지면 다른 곳으로 이사 갈지 말지 선택하는 것 또한 본인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이걸 특별법 같은 특혜를 마련하여 나라의 세금으로 개인자산 형성에 지원해주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기 신도시의 가구 수가 너무 많고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라도 진행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재건축이 될 거야 라고 섣불리 이곳에 투자 또는 실거주 등 홈테크를 계획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재건축 관련해서 일산만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일산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신도시 재건축의 문제점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이주 대책인데요. 재건축을 왕창 해버리면 그분들이 몇 년 동안 살아야 되는 보금자리가 그 주변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산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으나 위쪽으로는 공급량이 넘쳐나는 파주 신도시부터 3기 신도시로 예정된 창릉 신도시까지 주변에 수많은 단지들이 이미 형성 또는 계획되어 있어 일산 주변으로 이주를 가기에 다른 1기 신도시들보다는 조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일산 신도시 주변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안 올랐었는데 이주 대책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모든 면에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건축 사업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용적률이 낮은 것을 찾는데요. 일산이 1기 신도시 중 분당을 포함한 모든 신도시 중 용적률이 낮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점 같이 전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천하제일 일산의 반격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장단점들을 참고하시어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GTX-A 개통으로 다시금 일산이 주목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몰빅